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그 비즈니스 소득에 대한 이제 세금 신고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GST 또는 HST에 대한 세금 신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GST, HST는 다음과 같은데요. GST라는 것은 이제 Good and Services Tax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캐나다 내에서 공급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적용되는 소비세의 일종이라고 하는데요. GS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급가액의 5%입니다. 그래서 이 GST는 이제 연방 정부의 세금으로서 이제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어떤 이제 재화라고 하는 건 이제 어떤 상품이나 뭐 제품 이런 건데, 이런 재화를 공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으면은 뭐 회계 세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면 저도 고객들로부터 이제 5%를 추가로 받고, 그것을 GST 신고를 해서 이제 국세청에 납부를 하는 거죠. CRA에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GST인데, 사업자들은 이런 GST 의무가 있는지를 정확히 아시고, 나중에 고객으로부터, 고객이 이제 사업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개인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본인께서 이러한 그 GST 과세 대상 비즈니스를 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 거래처로부터 GST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GST는 이제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부가가치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국에서도 그 어떤 그 거래 단계별로 10%씩 세금을 부과해서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부가가치세, 그래서 영어로는 Value Added Tax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소비 거래 단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일정한 세율을 과세하는, 그래서 한국에서의 부가가치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캐나다에서는 GST라고 하고, 모든 이제 소비재 물품에 부과가 돼 있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뭐 월마트에 가서 뭐 어떤 제품을 산다든지 해서 영수증을 한번 보시면 그 영수증 밑에 GST가 부과가 돼 있잖아요. 아니면 다른 주, 뭐 온타리오주나 이런 데에서는 또 HST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그렇게 해서 거래를 하는 그 단계에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소비세라고 하는데, 그런 소비세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그 제가 있는 알버타주 같은 경우에는 그 PST, 그 주정부에서 과세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GST로 5%만 과세를 하고 있는데, 뭐 BC주라든지 뭐 사스카툰주라든지 뭐 이런 주는 별도의 또 PST라는 게 있습니다. PST는 마찬가지인데, 이 PST는 역시 그 소비세의 일종인데 주정부에서 관할하는 거죠. 주정부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GST는 연방정부, PST는 주정부가 가져가는데, BC주나 사스카툰주 같은 경우는 그 GST, PST를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온타리오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관리하기가 좀 복잡하니까 그냥 GST 5%하고 PST 8%가 합쳐진 13%, 또는 뭐 동부 지역 같은 경우에 뭐 노바스코샤나 그런 다른 저쪽 동부 지역 쪽에서는 이제 이 세율 HS, 그걸 이제 GST하고 GST하고 PST를 HST라고 하는데, 그런 HST가 저 동부지방 지역은 또 15%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 HST는 GST와 PST가 통합된 형태인데, 온타리오주 13%, 다른 동부지방은 지역은 이제 15% 이렇게 이제 과세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들은 소비세의 일종으로서 거래 과세 단계별로 일정률로 부과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GST는 사실 어떻게 보면 소득세와 비교해 보면 약간 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간접세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 세금이라는 건 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내기도 하지만 세율도 높아져야지 되거든요. 그게 이제 조세 형평에 맞다고 하는데, 이런 소비세는 아무리 부자이건 또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건 동일한 세율을 내는 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과세 역진성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세금이 너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완화시켜 주려고 주는 베네핏이 바로 GST 베네핏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입장에서 보면 개인 세금 신고를 하면은 그 GST, HST 베네핏 받잖아요. 그게 다 받는 것이 아니고 일정 소득 금액이 이하이신 그 저소득층 부분만 받고 계세요. 그래서 그 받는 이유가 GST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소득이 낮거나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과세 제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고를 하면 저소득층인 분들은 GST, HST 환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도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그 이러한 GST, HST를 등록을 하셔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캐나다 내에서 생기는 그런 과세 매출 또는 리스 또는 기타 물품 제조가 발생하는 경우, 심지어 이커머스라고 해서 온라인상의 상거래라 하더라도 그 공급을 받는 고객이 캐나다 내에서 거주하는 사람에게 공급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GST 번호를 신청해서 GST를 고객으로부터 받고 그 금액을 국세청에다가 신고해서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어떤 그 거래 업체가 있는데 한국에 있는 물품을 캐나다 내 고객들에게 뭐 온라인 뭐 웹사이트를 통해서 주문을 받은 다음에 보낸다. 그러면 그 사업자가 한국에 있는다 하더라도 그 거래의 그 대상이 캐나다 내에 있다면 그 한국에 있는 업체도 GST 신고를 캐나다 정부에다 해야 돼요.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커머스라고 하더라도 그 최종적으로 공급받는 사람이 어디에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GST 신고가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알버타주에 있는 사업자가 온타리오에 있는 고객에게 예를 들어서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그때는 GST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HST를 청구해서 HST 13%를 납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알버타주에 있지만 제 고객이 온타리오주도 있고 뭐 다른 주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저한테 서비스를 받게 되면 저는 예를 들어 온타리오주에 계시면 그분에게는 이제 GST를 청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GST를 받아서 CRA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캐나다 이런 GST는 그 공급을 받는 최종 고객이 어디에 거주하느냐 그거에 따라 결정이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을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 항상 중요한 거죠. 1년 기준으로 해서 총 수익 금액이 3만 불을 넘는다. 그러면은 이제 GST 의무가 생깁니다. GST, HST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거 강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3만 불을 초과하는 시점에 다음 분기에 반드시 번호를 받으셔서 그 다음부터 그 고객으로 반드시 GST, HST 받고 또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3만 불입니다. 한계 금액이. 그리고 이제 자영업으로 택시 드라이버를 하거나 상업 목적의 라이드 쉐어링 드라이브인 경우에도 이때는 3만 불 미만 그러니까 3만 불이 안 되더라도 반드시 GST, HST 계정을 등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택시 드라이버 아니면 아시다시피 그 우버나 뭐 리프트 뭐 이런 그 플랫폼 업체를 이용해 가지고 개인 사업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이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는 그런 라이드 쉐어링 드라이버, 그 운전을 통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3만 불이 안 되더라도 반드시 GST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좀 그런 걸 하시는 분은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만 불이 넘으면 GST를 부과하기 때문에 만약에 연 매출액이 3만 불 미만이다. 그러면 이제 그걸 소액 공급자로 보거든요. 스몰 서플라이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GST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GST, HST 납세 의무가 면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어, 고객에게 이런 GST, HST를 부과하실 필요 없이 그냥 원래 당초에 정해진 가격으로만 이제 공급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GST 5%, HST 13%를 얹어서 받으면 그 상대방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상관이 없어요. 사업자이신 분은 그 금액으로 돈을 낸다 하더라도 자기가 또 나중에 GST 신고를 하면 그걸 다시 환급받거든요. 그러니까 A 업체가 이제 B 업체를 A 업체가 이제 사업자고 B 업체가 사업자인데 A가 이제 B에게 이제 팔게 됐을 때 1000불이면 이제 5%면 1050불을 공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B는 1050불을 내야 되는데 B가 만약에 사업자면은 50불을 공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00불의 공급을 받는 꼴이기 때문에 어차피 GST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상대방 B는 나중에 공제받으니까 그냥 1000불에 산 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GST가 거기 개입이 된다 하더라도 사업자, 즉 비즈니스 번호가 있는 분들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개인 고객이죠. 예, 안녕하세요. 예, 영킴, 이름이 저랑 똑같네요. 그 영킴인 분이 지금 채팅 인사를 올리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디 계시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영킴님, 예, 저도 영킴인데, 반갑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을 받는 사람이 근데 B가 그 개인이면은 이 사람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1050불에 산 거기 때문에 1050불에 샀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그 가격을 인상해서 대가를 지급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약간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급하시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좀 부과를 안 하고 싶죠. 싸게 파는 게 더 유리하니까. 그렇지만 법에서는 3만 불이 넘으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뭐 3만 불 미만이신 분은 그렇게 붙여서 팔 필요는 없고 3만 불이 초과되면 이제 의미가 있죠. 내일은 사랑이라는 분이 지금 질문하셨는데 수익과 매출이 같은 개념인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뭐 간단한 사업 구조 같으면 이제 매출액이 수익이죠. 그래서 보통 이제 회계나 세무적으로 쓰는 용어 중에 이제 수익이 이제 총 매출액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리고 비용은 이제 그 수익을 발생하기 위해 지출된 어떤 경비 같은 거. 그래서 나중에 수익하고 비용을 뺀 그걸 이제 손익이라고 하는데 손실도 될 수 있고 이익도 될 수 있죠. 그래서 이익이면 그 이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는 거고 손실이면 나중에 그것이 2월이 돼서 내년에 이익이 나면 그하고 상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수익은 매출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3만 불은 이제 매출인데 수익이 근데 매출만 있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익은 좀 광범위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익에는 매출도 있지만 뭐 금융기관으로 또 받을 수 있는 뭐 이자 수익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자기 예금을 하면 그래서 뭐 이자 수익도 있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있던 서브시디 같은 보조금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특별 보조금 같은 것도 수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수익 그러면 대표적인 것은 매출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영킴님 토론토에 계시네요. 예, 지금 그러면 시간이 한 9시 반쯤 됐을 것 같네요. 2시간 앞서니까. 그렇군요. 예, 그래서 토론토에서도 보고 계신데 제가 처음에 이 캐나다 회계세무 그 방송을 시작한 게 작년인데 그때는 저는 그 들어오시는 분이 알버타 주에 계신 분만인지 알았어요. 근데 유튜브라는 것이 캐나다 뭐 심지어 뭐 전 세계로 다 나가다 보니까 제가 커버해야 될 그 지역이 넓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주로 하는 것은 알버타주하고 BC주
그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사스카촌주 이 정도로 제가 원래 업무 범위가 있었는데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제 온타리오주 그리고 저쪽에 노바스코샤 뭐 그런 쪽 그 헬리팩스 뭐 그런 데까지 제가 그 영업 범위가 좀 넓어졌어요. 그래서 그쪽도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어쨌든 토론토에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영킴님의 그 질문을 보니까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 오면 관세를 내야 하는데 3만 불 미만의 매출에 스몰 비즈니스도 GST를 신청해야 하나요? 라고 했는데요. 관세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GST 번호가 그 부가세죠. 그러니까 GST 문제가 부과될 수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세관을 통해서 GST가 부과되면은 그 GST 신고를 안 하면 그게 다 본인의 그 취득원가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GST를 신고를 해놓으면은 3만 불이 안 되더라도 그 GST 부분 통관하는 과정에 부과된 GST는 내가 공제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록 3만 불이 안 되더라도 GST 공제에 본인께서 유리하다고 하면은 신청을 해서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거를 이제 발룬터리 레지스트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면서 어떤 인테리어를 많이 투자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인테리어 비용이 처음에 초기에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 그 인테리어 비용 지급할 때 GST도 같이 또는 HST를 같이 지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신 분들은 비록 초창기에 매출이 적다 하더라도 이와 같이 발룬터리 레지스트레이션을 해 놓으시면 초창기에 지출된 그 GST를 모두 환급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3만 불이 안 되더라도 자진해서 GST 신고 등록번호를 자진 신청해서 받으시고 신고를 하시면 그런 GST 공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비록 3만 불이 아니더라도 신청을 하시는 게 유리하시죠. 그리고 데니신 이분은 전에 그 온라인 강의하실 때도 많이 이제 시청해 주신 분이시네요. 예, 반갑습니다. 여기서 또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요. 데니신 씨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은행에 예금한 이자 소득에 대해서 GST 보고할 때 매출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빼고 해야 하나요? 은행에서 받은 소득은 그 부분은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 중에 면세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금융 용역입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주는 이자로 인한 소득이라든지 그러니까 또는 이제 뭐 보험료 뭐 이런 것들은 GST가 안 붙어요. 금융 용역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소득 쪽에서도 그 이자 쪽은 GST 부분이 부과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는 GST를 받지 않기 때문에 납부하실 필요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자에는 GST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이자라든지 뭐 그런 소득, 뭐 배당 소득 이런 거는 GST가 없죠. 그래서 매출액, 그러니까 받은 것만큼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본 그 사업, 내가 본질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서 부과된 금액, 그거를 내는 거기 때문에 이자 소득에 대해서는 GST를 내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사라TV BC주에서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데니신 분께서도 밴쿠버시네요. 예, 밴쿠버. 그리고 JL 님께서는 온타리오 주시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분들은 전부 다 큰 도시 밴쿠버하고 온타리오 BC주하고 온타리오주에서 주로 보고 계시네요. 오히려 알버타주는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무튼 여기 댓글창에다가 뭐 인사말이나 질문을 남겨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이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 면세에 대한 것이 나왔는데요.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그 의료 물품, 그러니까 의료용품, 그다음에 또 교육 서비스, 에듀케이션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은 면세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면세란 건 뭐냐면 GST가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러한 것들은
공익 차원에서 부과를 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부과를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떤 사업자라기보다는 개인이잖아요. 일반 개인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효과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면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기초 생필품이라든지 뭐 의료 물품이라든지 또 이런 교육 서비스 또 금융 관련 서비스 이런 것들은 GST가 붙질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매출액 규모와 상관없이 GST 번호를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의사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 한의사이신 분들이 제공하는 물론 이제 그 한의사 분들이 그 공급을 하는 뭐 한약재 뭐 이런 것들은 GST가 부과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한의사 분들이 해주시는 그러한 의료 영역 요거는 이제 GST가 안 붙거든요. 그러면 GST가 안 붙으면 그만큼 싸게 그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수한 업종들은 GST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데니쉰 님께서 또 뭐 하나 남겨주셨는데 현재 제 회계사님이 이자 수입을 GST 보고할 때 레버뉴로 보고하고 해서 빼달라고 했더니 계속 신고하길래 근데 이거는 좀 좀 뭐 이상합니다.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그 어떤 수익이 생기면은 그 수익에 대해서 고객한테 받은 것을 국세청에다 주는 것이지 없는 것을 빼서 주는 거는 아니죠. 원칙이 그렇습니다. 원칙이. 물론 이제 가격 협상력이 안 돼 가지고 뭐 1000불을 받아야 되는 1050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떤 가격 협상력에 의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1000불을 받고 그 안에서 GST를 부담하기로 계약이 돼 있다. 그러면은 1000불에서 나눠 가지고 GST를 별도로 빼서 납부를 해야 되지만 원칙적으로 내가 공급하는 금액이 1000불이면 GST 50불을 얹어서 고객한테 받고 그 부분을 그 국세청에다 납부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GST는 엄격히 얘기하면 세금이라고 다른 세금하고는 좀 다릅니다. 물론 세금은 세금인데 그게 세금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원래 정부에서는 이런 거래 하나하나에 대해서 원래 그 과세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CRA에 무슨 인력이 엄청 많고 관리하는 사람이 많다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든 사업장에 파견돼 가지고 매일매일 지켜보면서 소비자가 어떤 물건을 사고 뭐 서비스를 받고 공급을 받으면 그때마다 그 옆에 지켜보고 있다가 그 더 낸 세금에 대해서 바로바로 옆에서 받아가면은 그것이 그런 세금이죠, 이게.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모든 사업장에 무슨 그 CRA 직원이 다 파견 나갈 수 있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금을 갖다가 사업장에게다가 다 위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사업을 하니까 그 미리미리 세금을 받아서 옆에다 쌓아놓고 나중에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뭐 1년이면 1년 있다가 그거를 우리한테 넘겨주시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GST는 대리징수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국세청이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 행정력이 안 되니까 그거 뭐 사실 말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징수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를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자가 가져갈 것만 가져가고 국세청에서 정한 뭐 GST면 GST, HST면 HST를 추가로 받아다가 옆에다 잘 놔뒀다가 나중에 뭐 3개월이면 3개월, 뭐 1년이면 1년 단위로 모아가지고 그걸 넘겨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GST를 부과해서 받는 금액은 내 돈이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일단 돈이 들어오면은 또 그거 관련된 그게 다 내 돈인 걸로 생각이 되는 게 뭐 인지상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은 뭐 사실 뭐 10만 불 벌면은 5천 불이 그냥 들어오니까 그 5천 불을 또 다른 데 쓰게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나중에 5천 불 세금 내야 되는데 이게 또 세금 또 부족하고 뭐 이런 게 뭐 다반사죠.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하실 때 항상 GST는 내 돈이 아니고 국세청에다 낼 돈이다. 이렇게 꼭 생각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내 돈인 것처럼 다 써버리면 나중에 세금 낼 때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무조건 수익 금액의 5%를 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것을 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GST는.